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동석입니다. 예, 내일은 대한민국의 국군을 가룰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후보를 골라야 하는 건지 마음속으로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집 잘 살펴보시고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더 춥다고 하니까요. 조금 서두르셔서 선거부터 꼭 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활용하시거나 볼일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7대 대선 투표율이 63%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꼭 소중한 대한민국 권리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 테마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문의가 들어올 것도 같은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내일장은 휴장인 거 아시죠? 내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내일은 쉬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황을 간단하게 보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1% 안팎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장 초반에는 1990선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했었는데요. 10시 반 이후로는 하락 전환을 하는 움직임도 보였었고요.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는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 1.56포인트 상승한 198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도시가총액 상해 종목군도 엇갈린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무제한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풀겠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엔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경우에 국내 수출주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문의하실 분들 오늘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 하락 반전했고요. 어제보다 3포인트 내린 482선이고 환율도 간단히 봐드릴게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35전 내린 1072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알고 계시죠?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무료 문자는요. 013-3366-0110번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전화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또 LG U+ 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나오셨고요. 이명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목 상담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겠고요. 12월에도 별점왕 선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종목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받고 싶다고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요 종목 퀵 서비스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 내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니까 향후 증시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부터 좀 갖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선 이후에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신기현 대표님 다소 긍정적이었습니까? 어떤가요? 네, 우선 대선 이후에 역시나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IMF를 제외하고는 대선 이후에는 연평균 수익률 상당히 높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보통 대선이 이제 끝난 이후에 새 정권이 들어서게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만큼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호재성 계류로 작용할 수 있고 증시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회복하는 모습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 대선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30년을 봤을 때에도 그러한 수치는 계속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권에 대한 힘든 시기든 아니면 상당히 좋은 시기든 어쨌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대선 이후에도 그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두 후보 간의 약간 공략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업종이 수혜고 어느 업종이 피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는 IT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공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있어서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가능성, 표심을 잡은 이후에 공약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정책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에 환율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대선 이후에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이 나온다라는 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환율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전제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대선 이후에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 환율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점도 착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앞으로 세우실 때 참조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임기 5년 내,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임기 5년 내 코스피 3,000포인트 가도록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또 내걸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증시는 네. 아이러니하게도 10시 반을 넘어서면서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금 빨간불을 켠 상태고요. 네. 어쨌거나 대선이 끝난 이후로 증시가 올라오면 당연히 좋겠지요. 네, 예. 공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세부적인 업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업종의 명암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성장 동력 측면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그 기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테마주 뭐 우리들 제약이라든가 안내, 그다음에 뭐 아가가방 컴퍼니라든가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뭐 펀드멘탈 대비 거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그 업종 섹터 종목보다는 금일 뭐 뉴스로 보셔서 알겠지만은 두 후보가 아주 그 내년도 그 정책 공약을 확실하게 내걸어 놨습니다. 공통적인 분모는 그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입니다. 박 후보의 경우에는 뭐 방송, 미디어, 콘텐츠, IT 섹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 후보의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신차, 이쪽 그 뭐라 그럴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5년 내에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출 물동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뭐 5년 내에 뭐 2배 이상 키우겠다, 이러한 그 공약이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4년 전서부터 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박 후보가 제시한 그러한 그 IT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 IT 섹터가 진화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러한 그 정책 지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현재 대규모 투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 측면에서 눈여겨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 안전망, 지금 뭐 40대들의 뭐 고충 지수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쪽 그 고령화라든가 그다음에 저출산 이쪽 분야에 있어 의료와 관련된 헬스케어 부분, 그다음에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이러한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누가 당선이 되든 전 업종이 살아나서 나라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네. 오늘도 역시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죠.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연결이 되셨어요. 예. 예,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십니까? 그 AP 시스템 네. 예. 지금 12월 초에 샀는데요. 네. 예, 지금 꾸준하게 좀 나눠서 이리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그 코스닥 쪽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예. 이쪽은 거의 다 팔고 나오고 이게 지금 100%거든요. 100%요? 지금 예. 매수하신 가격 평균 단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7,200
7,290원 그 정도 선입니다. 7,290원이면 코스닥 쪽에서는 처음 거래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비중이 네. 100%세요. AP 시스템을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게 아몰레이드 쪽으로는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고 회사도 좀 우량 중소기업인 것 같아서 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오를 것 같으면서도 안 오르고 그런 네. 부분이 있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가치 투자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낮은 네. 가격대 잡아서 오래 들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기도 한데 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안 올라가니까 좀 속상하다, 불안하다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세요? 예, 조금 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가 얼마나 되실까요? 좀 한 6개월에서 1년 네, 이상은 1년 생각을 정도요? 하고 있는데요. 기간적인 네. 여유도 좀 있으시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비중이 100%시라 AP 시스템을 잘 골랐는지는 잠시 뒤에 신기현 대표와 또 전화 연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네. 먼저 유기내 전문위원단, 자문위원단의 의견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P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분께서 보유 의견 주셨고 한 분은 완전히 다른 의견, 지금 팔아라. 나머지 한 분께서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다 하십니다. 신기현 대표님, 네.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AP 시스템 결론적으로는 좀 그래도 저가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2012년도 들어서 AP 시스템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2월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AM 올해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 속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였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덧 주가 흐름 지금 가격대가 7,2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약간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라는 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AP 시스템의 주가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급 체결이라든가 그리고 AM OLED를 비롯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AP 시스템 작년과 같은 약간의 대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도는 상당히 부진하였지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 흐름과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한 해입니다. 그 이유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2011년도의 기대감이 가장 컸던 원동력인데 2012년도가 지나고 2013년도에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약간은 하락 쪽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승 쪽의 무게가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 4분기 실적 기대감 약간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지금 상승 원동력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 AI OLED 관련된 부분 앞으로 삼성을 비롯해갖고 이 IT 업계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경쟁력 부분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불황 속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현재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잡고 매매를 하셨나요? 8,000원에서 9,000원 선까지. 네, 그렇다면 그렇게 높게는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우선 한 6개월 정도 들고 가시면서 한 1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좀 거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가격대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간을 한 6개월에서 1년 잡으셨는데 만약에 좀 시장 상황만 여건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기간은 더 짧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3개월 정도의 그 목표 기간 두시고 목표가 8,000원 설정하신 다음에 8,000원 왔을 때 비중 100%시니까 분할 매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목표 기간 3개월에 목표가 8,000원부터 분할 매도 하셔갖고 최종 목표가 8,600원대까지 형성하는 것은 충분히 유효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기간을 네. 무조건 1년 이상 이렇게 정해두지 마시고요. 네. 다소 짧은 시간 안에 목표가 네. 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8,000원 선부터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조금씩 줄여가세요. 네. 예, 그렇게 네, 대응을 고맙습니다.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화학 섹터가 외국인의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LG화학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20만 원 끝자락에 잡으셨네요. 29만 3,550원에 비중이 23%. 매도 시점을 문의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5만 원까지 한번 계속 끌고 가시고요. 네. 일단 32만 원 조정 받으면은 일단 뭐 투자 비중의 50%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요. 지금 뭐 상당한 그 수익이 나신 상황인데 매수 시점을 보면은 그 차트 한번 볼까요? 매수 시점을 보면은 지난 뭐 5, 6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무려 한 6개월 동안 등락이 컸을 텐데 잘 인내하셨고요. 기술적 분석상 LG화학이 상승을 한다면은 지난 4월 달이죠. 급락이 나타났죠. 중국발 그 실적 악화 모멘텀이 급속도로 반영된 시점이 35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국의 그 경기 모멘텀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은 일단 뭐 내년 상반기까지 그 석유 섹터의 경우는 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뭐 한 3만 5천 원에서 34만 원대에서 진통 과정이 예상되기는 하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 35만 원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반면에 단기 급등에 따른 뭐 기간 조정이 형성이 된다면 가격 조정 동반한다면은 32만 원대가 가장 강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32만 원과 33만 5천 원 사이에서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34만 원, 35만 원까지 끌고 가시고요. 뭐 현재는 뭐 일단은 계속해서 버티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LG와 내년 1분기까지 실적 모멘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LG화학 수익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35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익이 많이 나셔서 네. 부럽습니다. 네. 예, 조금만 더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고요. 네. 지금 봐드릴 종목은 아쉽게도 오늘 하한가 기록하고 네. 있는 종목인데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이 현재 주가보다 싼 값에 발행된 주식이 대거 상장된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얘기였죠. 먼저 매수하신 가격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왔는데요. 13,800원에 비중이 그래도 많지 않으십니다. 5%. 오늘 하한가 찍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네, 네. 우선은 뭐 대한전선 상당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유상전자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대세 하락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펀더멘탈과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기존 주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팔려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패턴보다도 지금 대한전선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 지금 손실폭은 상당히 크시지만 전체 계좌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다행인 것이 비중이 작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안권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네. 제 개인적으로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기는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하한가가 아닌 약간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대한전선 같은 종목은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느 정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약간 상실하시는 것보다 상실감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오래 기다리셔갖고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지금은 약간 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술적 반등 이용한답시고 지금 더 사고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한가여서 아마도 지금 팔기는 조금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대선 이후로 주가가 살짝 반등했을 때 그때 전량 다 정리를 하십시오. 5%라고 하셔서 그렇게 대응을 짜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명식 전문가님께 종목 드릴게요. 예당입니다. 매수가 2,200원에 비중 20%. 게임 엔터주 요즘 어떻습니까? 네, 그 안 좋죠? 네. 그 안 좋은데 그 충분한 그 가격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당의 경우에는 뭐 콘텐츠 부분에 대한 뭐 거품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자회사인 그 테라리소스가 그 원유 쪽에서 이쪽 에너지 개발 쪽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자회사의 연결 매출액이 내년도의 경우에는 한 600억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뭐 호재보다는
본업을 갖고 있는 콘텐츠 부분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다행히 인터넷 업체인 다운과 그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겠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그 9월 달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은 그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좀 시간이 걸리면서 장기화될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에 2,200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2,600원을 돌파하는 상승 랠리가 강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61선이 머물고 있는 그 2,000원대를 하향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역사적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장기 이평을 돌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담은 손절가 2,000원만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네. 횡보죠. 그런데 오늘 의류 관련주들은 급등세가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베이직하우스가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네. 어제 6% 올랐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베이직하우스 16,200원에 들고 계시고요. 비중이 20%신데요.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베이직 하우스를 비롯한 오늘 패션 업종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LG 패션, 한섬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 패션 관련된 업종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다른 업종 대비해서도 높은 그런 수익성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원동력 오늘과 같이 약간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베이직 하우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홀딩 전략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앞서 말씀드린 패션 업종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베이직 하우스 내에 대해서 개별 종목 모멘텀 작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시점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 법인에 대한 사업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다른 패션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 내 중국 관련된 기업군들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 탄력도가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그렸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은 베이직 하우스 손절을 하셔갖고 나오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도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고점 대비해서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시점 추세는 위쪽으로 쏠려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15,0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 원동력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이후에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타내 준다고 한다면은 베이직 하우스 추가적인 반등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서 아쉬운 감도 있는데요. 15,000원까지 목표가 일단 보시고요. 그때 더 빠지지 않고 그래도 올라갈 채비를 좀 준비하는 것 같다.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매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화요일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들고 계세요? 인포바인요? 인포바인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2,900원이고 30%입니다. 22,900원에 30%요? 예. 현재 수익권이신데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으셨어요. 다른 종목에서 손해를 다른 그러세요. 종목은 좀 손해시고요. 인포바인 사신 지는 몇 네. 개월 되신 것 같네요. 예, 한 8월 말경에 네, 샀습니다. 한 여름쯤에 사셨는데 계속 예. 들고 계셨고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전문에 상담을 했는데요. 네. 1차 손절 전문에 26,000원을 제가 들었는데 놓치고 네. 지금 저는 25,000원을 보고 있는데 네. 예. 그 손절 부분하고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현재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가도 함께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예. 아쉽게도 네. 26,000원에 팔 기회를 놓치셨었죠. 네, 예. 함께 보시면 보유 의견이 많지만 절반 이익 실현 의견도 보입니다. 임혁식 전문가님, 네. 인포바인 어떻게 대응하면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익 구간이니까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네,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상 재무지표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미흡합니다. 예.
그 정도로 그 일부 그 내재가치 않은 그 소수 그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나셨으니까 일단 차익 실현을 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그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난 거는 그 25,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그러한 그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난 그 10월 달의 경우에는 뭐 29,000원대, 거의 뭐 3만원대 부근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일단 차익 매물이 급속도로 그 출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2개월가량의 횡보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포바인이 다시 한번 정고점대 28,9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그 거래량이 그 수반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량이 미흡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현금화하고 다시 그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시점은 한 26,500원대, 7,000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다른 쪽에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다른 쪽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월봉 추세를 보면은 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그 25,500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뭐 쉽게 그 하향 돌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일에 25,000원대를 이탈할 때는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요. 지금은 부분적인 그런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일단은 뭐 관심을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이 종목으로 수익 보셔야죠. 예, 네, 차익 실현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도 한 번 더 연락을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수익을 네.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물론 더 들고 가라고 네.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난 수익분이라도 좀 챙겨보자라는 네.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손실 많으시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포바인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네. 유니테스트 풀어드릴게요. 유니테스트 사신 가격부터 보면 3,240원에 사셨어요. 25%. 단기, 중기 다 알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850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네, 우선 뭐 유니테스트도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그 흐름이 좀 같이 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10월 달 들어서 급락세 나왔지만은 그래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완만하게 그래도 하락 추세가 멈추고 좀 상승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역시 뭐 SK 하이닉스와의 공급 체결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나와줌에 따라 갖고 유니테스트도 약간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단기적으로 그래도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검사 장비인 유니테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단기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3,000원 라인대까지의 추가 반등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예. 다만 기울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3,000원선 약간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급한 투자 전략보다는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의 뭐 설정으로 약간은 3,000원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3,000원 왔을 때 좀 비중 한 50%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3,300원대 이상에 대한 목표가도 좀 설정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적어도 급락이 시작된 가격대에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든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둘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간마다 좀 전략을 어느 정도 좀 차별화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요. 유니테스트는 목표가 3,000원까지 일단 설정을 하고 비중을 좀 줄여보십시오. 네, 예. 오늘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종목은 플렉스컴인데요. 매수가 13,500원에 비중이 20%. 2만 원대 매도 시점 놓치신 것 같은데요. 매도 시점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뭐 차익 실현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베트남 그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오른 거 대비 충분한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그런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IT 섹터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 그 코스닥의 그 IT 섹터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플렉스컴 잘 아시기 때문에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 10월달, 11월달 13,000원대 밀집된 구간이었죠. 예. 뭐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하게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11월 달이죠. 예, 17,000원대, 17,000원대 이쪽 중요한 가격대에서 현재 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대를 한번 이탈한다라면은 16,000원, 1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8,000원대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과감한 그 차익 실현이 필요하겠고요. 네.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2만 원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종목의 경우는 뭐 18,000원, 2만 원대 박스권 등락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거래를 좀 잘 하셔서 18,000원, 2만 원 그 사이에서 한번 매도하시면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익 보고 계신 네.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고요. 또 매수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대선 이후로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좀 사놓고 내일을 좀 편안하게 보내야 되는 건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부터 매수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네. 삼성전기 문의하신 분 매수하고 싶습니다. 적정 매수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네, 지금 시점 충분히 분할 매수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뭐 약간 부담되는 게 주가가 85,000원대에서 10만 원대에 대한 약간은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부담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감보다는 약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기 쪽으로 약간 쏠리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삼성에 대한 부분, 삼성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제품 경쟁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꾸준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감으로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약간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은 어쨌든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은 삼성전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3,500원대 현재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로 간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예. 만약에 대선 이후에 좀 시장이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10만 원 이하로는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매수하셔갖고 장기 목표가 11만 원대까지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시점 충분히 10%대의 목표 수익률을 노려보시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시간은 다 됐는데 계좌에 삼성전기가 몇 퍼센트 비중이 있으면 적절할까요? 네, 우선은 뭐 비중적인 측면, 다른 업종과 종목 어떤 거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전체적으로 좀 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삼성전기 한 20% 이내에는 충분히 포트가 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의 5분의 1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10만 원 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겠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종 비중은 20% 안팎에서 조정을 해보십시오. 네, SK하이닉스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네. 상당 기간 고생하신 건지 아니면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일단은 뭐 한 60일 그러한 그 신고가 이후 장중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년도 상반기죠. 4, 5월 달 2만 그 7, 8천 원에서 급격히 하향 이탈을 했는데, 여기에 그 존재하고 있는 그 대기 물량이 현재 그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을 보면은 금일 거래가 그렇게 뭐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쪽 그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 네. 2만 한 9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현재 그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주봉 차트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뭐 눌림목 조정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2만 9천 원까지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승 배경 요인은 SK 하이닉스가 그 모바일 D램 쪽 의존도가 애플 쪽에 치우쳐졌는데, 최근에 그 중국 중저
누적과 보급형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쪽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0원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목표가 29,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현대기아차 네. 문의 들어오는데요. 기아차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기아차 네. 봐드립니다. 62,000원에 비중이 40%신데요. 비중이 지금도 좀 많으신 편인데 지금 6만 원 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져 있죠. 네. 추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8488님, 어차피 네. 좀 장기 투자를 하실 것도 같아요. 네, 예. 뭐 장기 투자를 조금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비중 축소는 약간 생각을 해보시자라고 정리해 추가 드릴 매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군요. 네, 그 예.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러한 기조가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 그만큼 그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가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일본 정권 교체에 따른 그 상당히 좀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엔화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려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과 이 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기전자 업종은 뭐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같은 일본 업체에 비해서 제품 경쟁력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자동차 업종은 약간은 아직은 그런 흐름 속에서 약간 좀 제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지금 시점 크게 부각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기아차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은 상황인 만큼 주가의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약간 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종 지금 수급 불안에 따라 갖고 그동안 약간 단기적으로 오른 것을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지만 좀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아차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성광밴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11월 초 같은데요. 매수가 27,0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실적 기대 기성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고점 대비 다행히 뭐 하락폭을 보니까 한 15%입니다. 그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뭐 한 15% 정도의 그 변동성은 뭐 감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그 수출 관련주들의 경우는 환율에 따른 그런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특히 그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다행히 성광밴드의 경우 그 환율과 관련된 위험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증권사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보니까는 뭐 단기적으로 10원, 30원 정도의 경우에는 뭐 감내할 수 있고요. 최대 100원에 해당하는 그 변동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성광밴드의 그 수주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환율 민감도에 있어서 이러한 그 충격 여파는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뭐 2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인데 일단 4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뭐 LNG선이라든가 계속해서 그 최근 들어서 뭐 그 중동 쪽에서도 건설업체들이 발전 플랜트 계속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27,000원 돌파하는 그러한 그 신고가 경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성광밴드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또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빨리 지나간 네. 것 같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난주 종목 AS 하죠.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전화를 통해서 신규현 대표께서 먼저 봐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보죠. 네. 종목은 와이솔이었습니다. 와이솔을 매수하셨던 분 가격이 13,900원 15%였고요. 딸이 아프셔서 15,000원대 팔지를 못했고 네. 장중 대응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신기현 대표께서는 악재는 모두 반영이 됐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매수가까지 올 것이다. 손절하지 말고 중장기 투자를 해보자 하셨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주가는 조금 내려온 것도 네. 같고요.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수고하십니다. 팔지 않고 들고 계신가요? 네, 네. 비중 15% 맞으시고요. 네네. 신기현 대표님 의견에 변화가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난주 주 후반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 어제장이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좀 걱정이 크실 걸로 같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장 코스닥 급락세 보이면서 와이솔도 또 종막 급락을 하였기 때문에 와이솔만의 하락세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중국발 기대감이라든가 업황 호조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가 코스닥 시장이 붕괴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와이솔은 충분히 주가 상승 탄력도가 나타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대형주 장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한 대형주 장세의 흐름이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장세 흐름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기에 와이솔도 급등세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 중이신데 손실 확정 짓지 마시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선 홀딩 하셔갖고 약간은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좀 주가의 반등을 기다려보시는 전략 아직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매수가가 13,9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내년 초반까지 14,000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불안하시면 또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명식 전문가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매수가 2,835원에 비중이 30%. 이명식 전문가님 의견은 2,800원까지 반등 시 매도하시고 기술적 반등할 구간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예, 예. 네, 종목 변함 없으십니까?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예, 들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수정된 의견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명식 전문가님, 주가는 오르고 있네요. 네, 다행이고요.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인데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적어도 3,000원대를 돌파할지는 좀 시간이 좀 경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대선이 끝나면은 각종 공약이 발표될 텐데요. 저희 장 시작 초반에 있어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 있어서 일단 로봇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력과 특히 매출 쪽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3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갖춰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냐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태동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지만은 적절한 시점에서 2,800원에서 3,000원까지 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여기서 투자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 항상 펀드멘탈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정배열 패턴을 형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보통 한 20-30%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신고가 종목들에 일단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신고가 종목군들도 고점 대비 20-30% 빠지는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이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자금 배분을 한 20-30%씩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현금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모멘텀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용감한 그러한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등 오시면은 일단은 비중을 대폭 축소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일단 한 번 더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유진 로봇은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온 전략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가 3,000원 선이라는 진단이 지난주와 오늘도 같습니다. 예, 네. 전화가 끊어졌네요. 네. 이명식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꼭 손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이명식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을 정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판세가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인 상태에서 두 후보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과 부산, 경부선 라인을 따라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경남 창원과 부산역 유세를 시작으로 대전 노은역을 거쳐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국민 대통합 유세로 유세 대미를 장식합니다. 문 후보는 오전 서울 유세에 이어 KTX를 타고 천안, 대전, 동대구역에서 유세를 벌인 뒤 저녁 부산역 광장 유세로 선거 전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유례 없는 초박빙 구도 속에 투표율이 당락의 가를 변수로 분석됩니다. 당선인의 윤곽은 역대 대선보다 늦은 19일 오후 11시에서 12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의 엔화를 적극적으로 풀면서 내년에 엔화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13개 해외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년 1분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1엔대로 한 달 전보다 1.8% 상승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 4분기에는 달러당 평균 83엔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우익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불황 타개를 위한 무제한 금융 완화가 실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1분기 85엔에서 시작해 4분기에는 90엔까지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을 위한 3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백악관에서 45분간 만났습니다. 오바마와 베이너는 이날도 부자 증세와 사회보장 혜택 축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45분간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타협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베이너 의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대기업의 채용 인원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대기업 194곳의 내년도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인원은 18,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만 500명을 채용한 올해와 비교해 7.5% 감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 의류업을 제외한 업종 대부분이 내년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업은 22%, 제조업 22.8%, 건설업 16%, 금융업은 7% 정도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채용 규모도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먼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과 전화 02-3153-2610번으로 종목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별점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 골고루 별표가 네. 들어와 있는데요. 12월의 별점 왕은 2013년 1월에 별표를 달고 방송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같은 새해부터. 예, 영광을 어떤 분이 가져가게 될 네.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이 돼서 약세 움직임을 보입니다. 코스피도 어제보다 0.12포인트 내린 1982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오전 중에 하락 반전이 됐었던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4포인트 내린 481선입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내일 투표도 모두 다 참석하십시오. 네. 저희는 그 다음에 다시 뵐게요. 목요일날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